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현대제철 총파업의 공장 폐쇄, 미국 이전 강제 퇴사 초강수, 현대제철 노사가 강대강 초강수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노조는 현대차 수준의 임금 협상에 조금 더 양보를 하고 있지 않으며 사측은 전 직원 희망퇴직과 일부 공장 폐쇄, 한국 공장 미국 이전 등으로 맞불을 놓은 상황입니다. 이유는 각각 다르게 말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서로 한 채 양보도 하지 않겠다는 자세입니다. 미국의 관세에 중국과 일본의 저가 철강 제품까지 들어오는데 무리한 임금 인상과 파업으로 회사 존립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현대차, SK, LG 등도 해외 이전을 추진 중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메타님과 입지를 추천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현대제철 총파업의 공장 폐쇄, 미국 이전 강제 퇴사 초강수. 와, 이게 보세요. 뭐 얼마든지 파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때가 그렇고 또 이 내막이 최대한도로 중도 입장에서 말을 하겠지만 그래도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자, 현대제철 노조의 초강수 4월 인천 철근 공장 전면 셧다운 치겠답니다. 자, 이제 공장을 한마디로 문을 닫아버리겠다는 거죠. 창사 이래 처음이에요. 여기만 그러겠어요? 그냥 본인들이 문 닫겠다 한 사측이 문 닫겠다는 대기업은 거의 없을걸요? 초강수, 공장 폐쇄한다, 강제 퇴직, 말이 좋아서 희망퇴직이죠. 자, 해외로 이전한다. 이 세 가지가 점점 강도가 세지고 있어요. 보세요. 자, 먼저 동영강 제품 생산 인천 공장 일단 한 달 동안 폐쇄, 철근 수요 부족, 중국발 저가 과잉, 경기 침체, 이걸로 공장이 정상적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노조 파업에다가 포항 공장 또 당진, 즉 이번에 인천 공장 폐쇄를 발판으로 포항하고 당진 폐쇄 위험까지 지금 도사리고 있어요. 강제 퇴직 3월 26일부터 전 직원 사실상 강제 퇴직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희망퇴직이죠. 만 50세부터 3년치 자녀 연봉 50% 지급하는 조건으로 포항공장 희망퇴직 현재 2,000명 이상 희망퇴직을 희망한다고도 하는데 자세한 사항은 또 봐야겠어요. 상당히 많이 지금 몰려드네요. 해외 이전 미국 루에나 58억 달러 무려 8조 5천억 제철소를 건립합니다. 이거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명목상으로는 현대차 그룹 거기하고 연계해서 철강 생산을 하면 좀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게 명목이지만 과연 그럴까요? 자,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더군다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도저히 한국에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전하는 거예요. 해외 이전 본물 이제 얘만 그러겠어요? 현대그룹차 연결해가지고 해외 이전 본물, 노조 임금 인상, 여기다가 파업 또는 정부 정책,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연 문제가 있고, 물론 당연히 법은 형평성에 맞게 해야지만 그래도 국가 경제를 보면서 해야 돼요. 막 오늘을 깜빵에 쳐놓고 이래버리니까 지금 막 초극차 상황에서도 밀리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걸 못 견디는 거죠. 노조 임금 인상, 파업, 정책 지원 문제 또는 관세까지 겹쳤어요. 이번에 트럼프에. 자, 미국으로 떠난 한국 대기업 현황을 한번 보실래요? 진짜 많아요. 주요 기업들의 이게 미국 지도입니다. 자, 여기 지금 플로리다주에 기아 공장,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전기차 전용 공장, 와, 조지아주에 지금 엄청나게 많네요. 현대제철 제철소도 여기에 지금 또 검토를 하고 있고, 삼성전자 공장은 텍사스주에, 자, 루이지애나주 여기 현대제철 이번에 검토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보시면 테네시주에는 LG전자 공장,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SK온 공장, 인디애나주 SK하이닉스, 삼성 SDI, 켄터키주 SK온.
포드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2017년부터 22년까지 지금 한국 제조업 미국의 투자 무려 8배가 늘어났어요. 세상에 5년 만에 8배. 이것도 22년 기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25년 이후에 5년, 30년 진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있을까 걱정돼요. 특히 R&D 투자 같은 경우는 무조건 우리나라에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나라에 있어야 대한민국의 기업이지 해외로 옮겨가면 GDP를 잡히지도 않고요. 그 나라 다른 나라 기업인 거예요. 지금 국내에서 이 기업들이 그래도 기본적으로 존속을 하면서 해외로 뻗어나가야지 여기 싹 빠져나가 버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각 지역에 있는 공장들 어떻게 합니까? 현대제철, 노조, 사활건 총파업. 그런데 노조들은 목숨건 정말 총파업. 월급 타가지고 삼시세끼도 못 먹나 봐요. 계속 목숨건 파업을 하는 거 보면. 회사도 희망퇴직. 자, 총파업. 협상안 결렬로 26일 어제부터 전면 투쟁하고 있어요. 이미 4월부터 한다고 해놓고 좀 빨라졌죠. 강도를 높여서 무기한 총파업 확산. 사측 셧다운까지 시켰어요. 아까 공장 폐쇄. 희망퇴직. 공장 이전. 바로 이 총파업이 그거에 한몫을 한 거죠. 연계 파업. 자, 이제 한국 GM이 깜짝 놀랄 거예요. 완성차를 갖다가 수출 못하고 만들지 못하고 파업한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현대차 민주노총 파업 여기에 동참을 한 겁니다. 현대제철이. 한국 GM 완성차 파업으로 지금 수천 대나 손실 보고 있고 시간이 흐를수록 손실률은 더 커지겠죠. 협상도 결렬됐어요. 회사 기본급 450% 1천만 원 성과급을 준다고 했으면 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좋구나 하고 받아야 하는데 2023년 과거 걸 들먹이면서 자, 우리도 현대차만큼 성과급을 올려달라. 1인당 4,500만 원. 이게 말입니까? 이건 말이 안 돼요. 억지지 억지. 2월 27만 톤 254억 원의 손실을 봤어요. 2월 달만. 파업하느라고. 손실이 눈덩이인데 지금 3월 달도 또 이렇게 되면 손실이 얼마겠어요. 아니 본인들이 받아가는 그 성과급을 지금 초월하게 생겼어요. 국가별 근로손실 일수 한번 볼래요? 자, 우리나라 1년 동안 38일을 손해보고 있어요. 영국 18일. 영국보다 2배. 미국 7일. 5배 이상이에요. 우리나라가. 독일 6일 6배. 일본 0.2 200배. 대한민국이 파업이 제일 많아서 근로손실일수가 큽니다. 물론 여기에는 파업만 들어간 건 아니에요. 어떤 공장의 사고 이걸로 정지당하는 것도 해당되겠죠. 국내 조광 생산 71.4, 63 어떻습니까? 조광 생산 100만 톤 단위 확 줄었죠. 대기업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죠. 한국 떠납니다. 해외로 탈출하는 기업들 이탈의 원인이 뭐냐? 정치권. 경영 환경이 너무나 악화됐어요. 정치의 좌지우지가 돼요. 노조, 경영인 압박, 52시간제 독소조항을 집어넣고 가격 경쟁력, 즉 임금이라든가 성과급이라든가 품질 평준화. 자,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거죠. 해외 이전한 곳들, LS그룹, 미국 버지니아에 1조 원 투자, 현대제철, 미국의 8.5조 제철소 건설, 삼성전자, 삼성 광주 공장 해외 이전. 여기만 이전했겠어요. 이제 점점 많이 이전하겠죠. 즉 지금은 어느 특정 지역에 지점이 이전을 하는 거지만 궁극적으로는요. 이제 각 지역에 있는 지점들이 싹 해외로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데모를 안 하고 열심히 땀 흘려서 일을 해도 한국에 있을까 말까 하는데 자꾸 임금 협상하고 파업하고 하니 누가 남아있으려고 하겠습니까? 문제 해결, 정부 지원 늘리고 세제 혜택, R&D 투자, 대기업 해외 이전 이렇게 두면 지역 경제가 폭망하고 대한민국은 무너져요. 이거 지금 대기업 사측이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측도 아무리 이윤 추구를 하지만
자, 그들이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휴대폰 한국 거 사주고 삼성전자 거 현대차 타주고 이거에 대해서 배은망덕하면 안 되죠. 아무리 데모를 해도 그렇지. 자르세요 차라리. 왜 대한민국을 떠나려고만 합니까? 정말 안타까워요. 노조 파업 축소, 구조 조정, 원가 경쟁력. 노조들은 왜 그렇게 지금 데모, 파업을 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파업을 해요. 자, 연봉 센 사람들. 그리고 철밥통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데모를 더 해요. 다시 말하지만 진짜 해야 할 파업을 할 사람들은요. 비정규직이고 월급이 너무 적은 사람들. 정말 자영업자들. 소상공인.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해야 돼요. 원래는 파업을. 반대로 하고 있어요. 귀족 노조들. 철밥통 노조. 젊은이들 저출산이 원인입니다. 철도노조 총파업 일주일간 코레일 피해액이요 183억. 한번 보자고요. 철밥통 노조들의 파업. 철도 2025년 2월달 기억나죠? 철도노조 총파업으로 무려 183억 원이나 손실을 봤어요. 이거 지들이 메꾸나요? 월급에서? 이거 다 국가 부채로 남는 거예요. 정부 부채로. 철도노조 코레일과 17차례 협상 결렬 총파업. 한마디로 국가도 지도는 아니니까 여러분들 대통령이나 뭐 또는 관련 기관의 장들이나 뭐 국회의원들이나 지들이 지 월급 내요. 이거 다 국민들이 혈세로 뽑는 거예요. 지도는 아니니까 계속 말도 안 되는 협상을 17차례나 하는 거고. 노조들 그렇게 배불렀으면 됐지. 뭐 또 더 뜯어먹겠다고 막 계속 잘라버려야죠. 과감하게. 왜 안 자릅니까? 그리고 이제는 철밥통 그거 없애야 돼요. 자, 영국, 미국 본받아야 돼요. 어찌됐거나 치잖아요. 지금 공무원들 반수로 줄여버리겠다고. 열차 운행 71% 하락. 화물이 엄청나게 피해를 봤어요. 그때.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자, 어떤 이유가 됐든 파업을 했을 경우 손실을 일으키게 되면 얼마 정도의 부담을 한다. 그러면 아마 파업 안 할 거래요. 법이 그런 식으로 가야 돼요. 공무원 2022년 공무원 100만 명, 공공기관 포함 150, 실제로 200만 명이에요. 와, 정말 이 디지털 시대에 200만 공무원 펑펑 놉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공무원 여러분들 막 화내겠는데 화내지 마세요. 여러분들 동료가 잘리는 거 반절 정도 인원을 솎아내야 여러분들이 월급이 더 세지고요. 경쟁력이 생기는 거예요. 같이 일하지만 한심한 동료들 많지 않아요? 특히 나이 먹으신 그 상사들 많지 않나요? 그냥 때만 되면 진급하고. 채용 인원 세상에 이렇게 많은데 채용 인원은 고작에게 공무원 2만, 공공기관 1.3만. 이러니 젊은이들이 들어갈 틈바구니가 없어요. 월급도 짜게 책정을 해요. 왜? 나이 많이 먹을수록 수당이 붙어갖고 월급이 세니까. 반절 잘라내고 위로 올라갈수록 월급이 지나치게 센 이거 없애야 됩니다. 어떻게 실력도 없는데 나이 먹었다고 근속 연도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받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옛날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군인들도 마찬가지예요. 1년 퇴직자 1만 명. 정말 퇴직자 없어요. 거의. 채용 인원도 없고요. 한마디로 지금 전교조라든가 공무원 노조 철밥통인데 뭐가 또 아쉬워서 데모를 하고요. 이 노조를 만들고. 자, 공사 과잉 인원 적자 심각. 특히 공사가 심각해요. 명예퇴직 대폭 확대해가지고 반절 정도는 없애야 돼요. 한국전력 등 공사 적자 심각하고 국가 채무 1417조. 디지털 시대에 공무원 공사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50% 이상 감축해야 한다는 기관도 있죠. 국가 채무 공무원 보세요. 자, 한국전력만 봤을 때 마이너스 7조, 마이너스 6조, 마이너스 7조, 마이너스 10조, 6조. 최근 3, 4분기하고 1분기만 1조대 흑자를 봤지. 적자 볼 때 7, 70 이래버리니까 이 공사만 그러겠어요? 공사가 얼마나 많아요? 10개가 넘어요. 다 적자는 아니지만 거의 적자 투성이잖아요. 그 적자에서 1위가 뭔 줄 아세요? 인원이 많아서 그래요. 과잉 인원을 안 자르니까. 또 월급이 세지니까 그래요. 국가 채무 전망. 진짜 1134조 2023년에.
27년에 1417조. 이거 지금 왜 국가 채무가 이렇게 늘어난 줄 아세요? 물론 세금이 좀 들거치고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공무원들이 너무 많고 월급이 비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현대차, 삼성, 포스코도 이전한답니다. 일본 언론, 현대차 미 투자의 공급망 이전으로 한국 산업 공동화 우려. 오죽하면 일본이 우리나라 걱정을 해. 현대차 4년 동안 31조, 24년 미국 170만 대 판매. 와. 120만 대는 미국에서 판매 저거 하고 관세 51만 대니까 우리나라나 뭐 이런 기타에서 51만 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해외에서 이미 현대차는 거의 이전이 많이 했어요. 이전을. 물론 꼭 파업 때문에만 이전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지나칠 정도로 이전이 많습니다. 삼성 미국 54조 원 대규모 반도체 설립, SK하이닉스 5조 6천억 원 투자 공장 설립, LG전자 테네시스 공장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포스코 하나 포스코 그 다음에 LS, CJ, GS, 두산, 효성 다 지금 해외로 떠나가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강성노조의 문제점 이대로 언제까지 휘말릴 것이냐. 지금 제가 노조 그러니까 대기업 뭐 많이 보지 말자고요. 대기업하고 공무원 공사 정도만 얘기를 해볼게요.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도 안 자르다 보니까 자르다는 표현이 그렇다면 퇴직을 안 시키다 보니까 강제 퇴직을 안 하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그 좋은 일자리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결혼을 안 하는 거고 결혼을 안 하니까 출산율이 낮아지는 거예요. 제 1위는 거기에 있어요. 지금 애들이 막 이제 요즘 애기 낳는 거 귀찮고 뭐 하니까 안 낳는다. 그거보다 돈벌이가 시원치 않은 거예요. 왜? 나이 먹었다는 이유로 꽉 잡고 있어요. 지금 돈 많은 곳하고 안정 직장을. 왜 국가가 가만히 있습니까? 그거를 명예퇴직을 팍팍 시켜야죠. 제 말 틀렸나요? 실력 없고 그러면 시키고 시험을 좀 보세요. 자주 봐가지고 시험에 누락된 사람 탈락시켜버리시라고요. 왜 시험 안 봐요? 지금 다른 나라는 공무원들 자른다고 난린데 우리나라는 왜 디지털 시대에 세계 1위예요. 디지털 공무원들. 그러니 청년들 말살시키는 거죠. 보세요. 일자리 감소, 기존 정규직 근로자 집중돼 있어요. 청년은 아예 못 들어가. 뽑지도 않아 별로. 노조 임금 상승 압박. 계속 파업만 하고 노조 또 대기업 같은 경우는 청년층 취업기회 말살. 정년 계속 연장. 이러면 청년은 그럴수록 도태되는 거고 경쟁 악화. 기업 경쟁력이 저하돼. 공공 또는 공무원 노조 자꾸 적자는 확대되는데 철밥통만 챙기려고 그래. 효율성 최악, 성과급제 반대, 공산주의식 평준화. 아니 성과급을 받고 있잖아. 근데 성과급제를 반대하고 있어요. 성과급이 뭡니까? 성과를 더 낸 사람이 더 받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이 받게끔 하려고 그래요. 일반 기업, 사회 갈등 야기, 불법 점거, 폭력 시위 다반사, 노조 간부 부패, 뒷돈 챙기고 노조기금 횡령 문제, 노조 갑질, 정치 편향, 하청 갑질 정말 심각하네요. 한마디로 대기업 총체적 문제.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조금 객관성 있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복합위기 한국 이중구조 해소해야 한다. 이중구조? 자, 사측 문제. 정부의 지나친 법인세 인하 요구를 강조하는 것도 있어요. 국익보다 회사이익, 그동안에 충성을 다한 국민들을 배신하는 일 어느 정도는 이해하지만 완벽하게 배신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그렇게 속칭 재벌이라고 불릴 만한 위치에 놓인 것은 열심히 노력한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국민들이 호응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해외를 다 떠나버리면 우리나라 망하라고요? 최소한의 애국심 가지세요. 노동자 열악한 환경, 결국 물론 노동자도 문제지만 사망, 분기사고는 1차적으로 사측이 문제 맞아요. 사측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다 떠나지는 말라고요. 노조 문제, 노조는 더 정신 차려야 할 것 같아요. 파업 일수가 길어서 대기업이 오죽하면 떠나겠어요. 국가보다 집단 이기주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고수익 철밥통이 더 데모하고 더 파업해요. 임금 인상, 성과급. 하루라도 일당 잡부로 일해보거나 아니면 일용직. 여러분들 자영업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들의 피눈물을 알 수 있는지. 그 사람들은 능력 없으니까 한다. 그럼 당신은 능력 있어갖고 계속 월급 받습니까? 한번 시험 봐갖고 속가 내볼까요?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시험 본다고 하면. 원래 시험 봐가지고 반씩 쳐내야 돼요. 정권 문제, 대기업 사사건건, 간섭, 법조항 신설. 왜 정권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게끔 만들지 자꾸 세금 뜯어내고 막 이상한 법 만들어가지고 기업을 괴롭힙니까? 특히 대기업들을. 삼성전자가 왜 후퇴한 줄 아세요? 전에 모 정권이 깜빵 집어넣고 하여튼 별짓 다 했잖아요. 저는 중립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래놓고 초격차 시대에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살아나라고. 한국 경제 망할 수도 있어요. 이러면. 미국 이전은 미국 기업이요. 한국 기업이 아닙니다. 자, 현대제철 이제 좀 단합 좀 합시다. 국가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 더 이상 자기 밥그릇을 챙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안정적 직장과 고액 연봉자는 더 자중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